저는 지난 20년간 노인 심리학을 연구해온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 어머니와 함께 식당에 갔을 때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평소 온화하시던 어머니가 젊은 직원에게 반말을 하시며 무례하게 행동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집에 와서 거울을 보니 저 역시 모르는 사이에 변해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시죠? 나이가 들면서 성격이 까칠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최신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추한 행동들은 뇌의 특정 부위 변화 때문이며 이를 인지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카페와 식당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시니어들의 무례한 행동에 대한 불만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를 향해 분노를 표출하고 우리 사회의 세대 갈등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행동들이 단순히 나쁜 성격 때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뇌과학이 밝혀낸 놀라운 사실들을 통해 우리는 이 문제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죄책감을 느끼셨다면 이제 그 감정을 희망으로 바꿔보세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충분히 개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행동 중 가장 위험한 것은 마지막에 공개하겠습니다. 이것만큼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 추한 행동은 바로 무의식적 우월감 표출입니다. 65세 김영수 씨는 카페에서 20대 알바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네 나이 때는 말이야. 이런 일도 제대로 못하나? 그 순간 카페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고 젊은 직원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씨는 집에 와서야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시죠? 경험이 많으니까 조언해 주는 게 당연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착각입니다. 최신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면서 전두엽의 억제 기능이 약화되어 내적 검열 능력이 떨어집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생각과 말 사이의 역과 장치가 무너지는 거죠. 지난달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꼰대 갑질에 대한 게시물이 10만 조회수를 넘어서며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의 일방적인 훈계와 충고에 극도로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행동이 고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치 당뇨병 환자가 혈당을 조절하듯이 우리도 이런 경향을 인지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말하기 전에 3초만 멈춰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그냥 내 기분이 좋아질까? 62세 박미영 씨는 이 방법을 실천한 후 딸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예전엔 딸이 저를 피했는데 지금은 먼저 전화를 걸어와요. 3초의 여유가 만든 기적이었죠. 이런 작은 변화가 어떻게 가족 관계 전체를 바꿀 수 있는지는 4번째 행동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2번째 추한 행동은 과도한 일반화와 단정입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다 버릇없어. 이 동네 사람들은 원래 이래 같은 말들 혹시 자주 하고 계시지 않나요? 68세 이정호 씨는 새로 이사 온 아파트에서 이런 식으로 말하다가 이웃들과 완전히 담을 쌓게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모른 척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이런 생각 드시죠?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확한 판단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면서 뇌의 정보 처리 속도가 느려지면서 복잡한 상황을 단순화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마치 오래된 컴퓨터가 복잡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단순한 방식으로 처리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는 젊은 세대의 78%가 기성세대의 일방적인 일반화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는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문장에 대한 반감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분노보다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런 행동은 뇌의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은 구체적 관찰에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다 그래가 아니라 저 사람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하네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세요. 70세 한영희 씨는 이 방법을 실천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손자가 게임만 한다고 잔소리했는데 자세히 보니 온라인으로 친구들과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더라고요. 이제는 손자 게임을 같이 해보기도 해요. 일반화를 멈추고 구체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하면서 손자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경험은 소중하지만 그것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절대적 진리는 아닙니다. 이런 깨달음이 어떻게 우리의 인간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는 마지막 부분에서 꼭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추한 행동은 감정 조절의 실패입니다. 마트에서 줄을 서던 63세 조명자 씨는 앞사람이 조금 느리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를 내며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렇게 느려도 되나요? 다른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돌아봤지만 조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 그 상황을 떠올리며 밤새 후회했지만 이미 여러 사람들에게 불쾌함을 안겨준 뒤였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시죠? 나이가 들면서 참을성이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최신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면서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전두엽 기능이 약화되면서 충동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마치 댐의 수문이 고장나서 물을 조절하기 어려워진 것과 같습니다. 작년 한 온라인 설문에서는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에서 시니어들의 감정 폭발을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이 85%에 달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질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해결책은 5-4-3-2-1 기법입니다. 화가 날 때 5개의 보이는 것, 4개의 만질 수 있는 것, 3개의 들리는 것, 2개의 냄새, 1개의 맛을 차례대로 인식해 보세요. 이 과정에서 뇌는 감정 중심에서 인지 중심으로 전환됩니다. 71세 김동수 씨는 이 방법을 실천한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큰 소리 내는 일이 자주 있었는데 이제는 침착하게 대화할 수 있어요. 직원들도 저를 다르게 대해주고 일 처리도 훨씬 잘 돼요. 5-4-3-2-1 기법 하나로 인간관계와 일상생활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감정 조절의 실패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이웃,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어떻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다음 행동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네 번째 추한 행동은 과거 자랑과 현재 비하입니다. 내가 젊을 때는 이런 것도 척척 해냈는데 요즘 사람들은 이것도 못하네. 69세 박술래 씨는 며느리가 요리하는 모습을 보며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처음엔 조언이라고 생각했지만 며느리는 점점 부엌에서 멀어졌고 아들까지 어머니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귀찮아해요. 좋은 말로 해주는 건데 왜 그럴까요? 혹시 이런 생각 드시죠? 경험을 나누는 건 당연하고 후세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과거 영광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현재의 무력감을 과거의 성취로 보상하려는 심리적 방어 기제입니다. 마치 오래된 운동선수가 과거의 기록만 자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최근 한 가족 상담센터 조사에서는 세대 간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과거 자랑과 현재 비하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며느리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분노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행동은 자존감 하락과 소외감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은 현재 인정과 미래 격려입니다. 내가 젊을 때는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하는 모습이 참 좋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더 잘하실 거예요 라고 격려해보세요. 66세 이명순 씨는 이 방법을 실천한 후 가족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요리할 때 과거 이야기 대신 지금 이 방법도 좋네라고 말했더니 며느리가 먼저 요리법을 물어봐요. 손자들도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해요. 과거 자랑을 현재 인정으로 바꾸면서 3대가 모두 행복해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과거는 소중하지만 그것이 현재를 폄하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는 현재를 격려하는 지혜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변화가 어떻게 우리를 존경받는 어르신으로 만들 수 있는지는 마지막 행동에서 반드시 말씀드릴게요. 이것만큼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5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행동은 무의식적 차별과 편견 표출입니다. 72세 한만수 씨는 병원에서 외국인 간병인을 보고 큰 소리로 외국 사람들이 우리 일까지 다 가져가네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병실 안의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고 외국인 간병인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씨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시죠?
그냥 사실을 말한 것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면서 뇌의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기존의 편견과 고정관념이 더욱 강화됩니다. 마치 오래된 파이프에 녹이 끼어 물의 흐름이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것과 같습니다. 올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차별적 발언을 경험한 사람 중 65%가 시니어로부터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젊은 세대와 시니어 세대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행동이 악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인지하기만 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다양성 인정 연습입니다. 매일 한 명씩 자신과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보세요. 외국인, 젊은 사람, 다른 지역 사람 등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74세 김영철 씨는 이 방법을 실천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외국인인데 처음엔 불안했어요. 그런데 매일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보니 정말 성실하고 친절하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먼저 인사하고 가끔 따뜻한 차도 드려요. 편견을 버리고 개인을 보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인간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존경받는 어르신과 기피 당하는 어르신의 차이는 바로 이런 작은 인식의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나이 들수록 나도 모르게 하는 추한 행동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무의식적 우월감 표출, 과도한 일반화와 단정, 감정 조절의 실패, 과거 자랑과 현재 비하, 무의식적 차별과 편견 표출.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입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죄책감이 드셨을 겁니다. 나도 이런 행동을 했구나. 가족들이 나를 피하는 이유를 알겠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노의 시간입니다. 왜 아무도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는 이런 변화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라는 것도 모른 채 혼자 괴로워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이제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관계가 상처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는지 생각하면 가슴이 아플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감정들이 바로 희망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동들이 뇌의 자연스러운 변화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이를 충분히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3초 멈추기, 구체적 관찰하기, 5, 4, 3, 2, 1 기법, 현재 인정과 미래 격려, 다양성 인정 연습. 이 5가지 방법만 제대로 실천해도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변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화하면 가족이 변화합니다. 가족이 변화하면 이웃이 변화합니다. 이웃이 변화하면 사회가 변화합니다. 우리는 이제 능동적인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다른 시니어들에게 이런 정보를 전달하고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해와 소통의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나이 든다는 것은 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다만 그 지혜를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뿐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소중한 정보를 혼자만 간직하고 계실 건가요? 먼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영상 시청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세대 갈등을 줄이고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실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런 유익한 정보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이 영상을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들과 공유해 주세요. 특히 비슷한 나이의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이런 좋은 정보가 있더라라고 자연스럽게 말해보세요. 그리고 젊은 자녀들에게도 보여주세요. 그들이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혹시 오늘 소개한 5가지 행동 중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이 있었나요? 아니면 이미 실천해 보신 해결책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 하나하나가 다른 시청자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성공 사례를 공유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으실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정보 공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적 실천입니다. 우리 각자가 실천하고 전달하고 확산시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회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정보의 수용자가 아니라 변화의 전달자가 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것 중 딱 하나만이라도 내일부터 실천해 보세요. 말하기 전 3초 멈추기, 구체적으로 관찰하기, 감정 조절하기, 현재를 인정하기, 다양성 받아들이기 중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만 선택해서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